결혼 절대 하면 안 돼요. 화려한 웨딩홀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곳을 바라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서연은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16살 소년이 자신의 결혼을 막으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 아이의 눈빛이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려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낯선 소녀는 누구이며 왜 이런 위험한 경고를 하는 걸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연의 방에는 이미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드레싱룸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은 서연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하얀 실크 가운을 걸친 그녀의 어깨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정말 그날이구나. 서연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손가락으로 화장대 위에 놓인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진주 알갱이들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려왔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서연의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브러쉬가 뺨을 스치는 부드러운 감촉에도 서연의 마음은 왠지 차분해지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즐거워했을 이런 순간들이 오늘은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신부님, 표정이 조금 굳어 보이세요. 살짝 미소를 지어주시겠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서연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벽에 걸린 아버지의 대형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목구멍이 막혀왔습니다.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아버지 사진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버지, 오늘 제가 정말 행복해지는 모습 보고 계시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도 분명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아버지 사진을 볼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는데 오늘은 왜인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화장대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 후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작은 진주로 장식된 드레스는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허리를 감싸는 레이스 디테일과 길게 늘어진 트레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드레스 디자이너가 감탄했어요. 이 드레스를 위해 태어나신 것 같아요.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 숨겨진 자신의 표정은 왠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30년간 강가를 지켜온 김 부장의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가씨, 회장님께서 오늘을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김 부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에게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김 부장이 이렇게 기뻐해 주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김 부장님, 제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서연이 불안한 마음에 물어봤어요. 김 부장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 말이 왜인지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 부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전해주는 위안이 고마웠어요.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화장을 마치고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을 위해 별관으로 이동하는 동안 김 부장은 조용히 뒤따르며 걸었습니다. 복도 벽면에 걸린 강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들을 지나치며 김 부장의 표정에는 깊은 사색이 서려 있었어요. 김 부장님,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세요? 서연이 김 부장의 굳은 표정을 눈치채고 물어봤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날에 이상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김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아버지를 모시며 한 번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던 김 부장이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게 이상했어요. 회장님께서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셨죠. 피가 섞였다고 해서 모두 가족이 되는 건 아니고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가족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요. 서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들려오는 걸까요? 아버지는 평생 혼자였고 서연 역시 외동딸로 자라며 늘 가족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 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이가 진짜 사랑받을 수 있는 가족을 만나길 바란다고요. 그냥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분의 사랑과 걱정이 느껴졌어요. 민준과 결혼하면 정말 그런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전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 오빠와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김 부장은 서연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아가씨,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요.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뭔가 중요한 메시지 같았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김 부장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이 피팅룸에 도착했을 때 드레스 디자이너와 코디네이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드레스 마지막 디테일을 점검받았습니다. 정말 완벽해요. 디자이너가 감탄했어요. 신랑분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준에 대한 칭찬을 들으면 얼굴이 환해졌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김 부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은 정말 자신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민준을 위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거니까요. 아가씨,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김 부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식장으로 이동해야 할 시간이에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김 부장의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리무진으로 향하는 길에 서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게 뭘까요? 김 부장은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어요.
그건 아가씨께서 직접 찾아가셔야 할 답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진짜 가족은 절대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왜인지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하루만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텐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식장에 도착하기 전 서연은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봤습니다. 민준과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그 꿈 같던 순간들이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작년 봄 유진이 주선한 모임에서 민준을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온화한 미소를 짓던 그의 첫인상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투자회사를 운영한다는 그의 이력도 서연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서연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한테 딱 맞을 것 같아. 유진이 그때 눈을 반짝이며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유진과의 우정을 생각해 봤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그들의 우정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같은 기숙사에서 만나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낸 시간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밤새 곁에서 위로해준 유진의 모습까지요. 하지만 최근 들어 유진에게서 뭔가 달라진 점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 가끔 보이는 어색한 미소, 그리고 민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보이는 미묘한 표정 변화들이요. 혹시 유진이가 질투하는 건 아닐까?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유진의 아버지 회사가 3년 전 파산한 후 서연이 경제적 도움을 주려 했지만 유진은 완강히 거절했었거든요. 리무진이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민준과의 대화 기록을 훑어봤습니다. 달콤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지만 다시 읽어보니 대부분 민준이 서연의 일상이나 회사 일에 대해 묻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부동산은 어디에 있나요? 서연이의 꿈은 뭔가요? 당시에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기뻤는데 지금 보니 왜 이렇게 많은 걸 물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재산이나 회사에 관한 질문들이 유독 많았던 것 같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궁금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민주는 언제나 자상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만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문득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과거나 가족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혼자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 정도만 알 뿐이었습니다. 좀 더 알고 싶어요. 서연이 몇 번 물어봤을 때도 민주는 과거보다는 우리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었어요. 그때는 로맨틱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이라면 서로의 모든 걸 알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리무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일상을 떠올려 봤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회사로 출근하고 신약 개발 프로젝트 회의를 주재하며 저녁엔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29살에 갑작스럽게 회사를 물려받은 후 서연은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삶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돌아가서 아버지 사진과 대화하는 저녁 시간들, 휴일에도 함께 보낼 가족이 없어 회사에 나가는 일들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런 서연에게 민준의 등장은 정말 단비 같았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 그리고 결혼 후 함께 꾸려갈 가정에 대한 달콤한 약속들까지요.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었어요. 곧 도착합니다, 아가씨. 김 부장이 백미러를 통해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오늘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말처럼 진짜 가족이란 게 정말 뭘까요? 그리고 민준과 자신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랜드 호텔의 웨딩홀은 서연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내뿜고 있었고, 하얀 장미와 리시안 셔츠로 장식된 버진로드가 재단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300명의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서연은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었어요. 헤어 디자이너가 베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립스틱을 살짝 터치해줬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신랑분이 얼마나 감동하실지 상상도 안 돼요. 웨딩 플래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웨딩 플래너는 서연이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계약할 때는 다른 분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담당자가 바뀐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혹시 이전 담당자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서연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급한 개인 사정이 생기셔서요. 대신 제가 완벽하게 준비해드렸으니 걱정 마세요. 새로운 웨딩 플래너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서연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오늘 같은 날에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진이 들어왔어요. 서연아, 정말 예쁘다. 유진이 다가오며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밝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구나. 서연은 유진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괜찮아?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래.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하는 걸 보니까 정말. 유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때 유진이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어. 민준 오빠가 부탁하더라고. 서연이 봉투를 받아보니 생명보험 관련 서류였어요. 수익자 변경 신청서와 함께 몇 가지 금융 관련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런 걸? 서연이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결혼하면 서로 보험 수익자로 바꿔야 하잖아. 민준 오빠가 미리 준비해놨대. 정말 세심하지? 유진이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색함이 스며 있었어요. 서연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대충 보니 자신의 모든 재산과 보험금을 민준에게 넘기는 내용 같았어요. 결혼하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지금? 서연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유진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오늘 해야 한대. 법적으로 결혼식 당일에 해야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법이 있나 싶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오늘은 행복한 날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웨딩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비원들이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제발 좀 보내주세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어린 남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가 이런 중요한 날에 소란을 피우는 걸까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 앞까지 와서는 더욱 격렬해졌어요. 놓아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불안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유진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뭘 하는 거야? 빨리 저 아이 좀 내보내라고 해. 유진이 웨딩 플래너에게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숨이 가쁜 16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낡은 운동화에 구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무엇보다 또렷했습니다.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순간 대기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서연은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웨딩 플래너와 스태프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 아이가 누구야?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지?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그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뭔가 절박하고 진실된 것을 느꼈거든요. 장난이나 관심 끌기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서렸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이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 진짜 정체를 아세요?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죽이려고 한다니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유진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서연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들었어요.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걸요.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사고사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6개월이라는 구체적인 기간, 사고사라는 무서운 단어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설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이 아이 미쳤나? 당장 내보내요. 유진이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김 부장이 뛰어들어왔어요. 소란을 듣고 급히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 부장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아이는 김 부장을 보더니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분이 위험해요. 정말로 믿어주세요. 서연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누군가를 구하려는 절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 증거가 있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녹음은 못했지만 들은 걸 그대로 말해드릴게요. 그 여자가 차 씨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서연이라는 말도 했고요. 차 씨라는 말에 서연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유진의 성이 바로 차 씨였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 서연이라는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유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바로 그 순간 웨딩홀에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입장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요? 결혼 행진곡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연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 상태였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고 민준이 재단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낯선 아이의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아가씨, 시간이 없습니다. 입장하셔야 해요. 웨딩 플래너가 조급하게 말했어요.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부케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서연이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김 부장이 웨딩 플래너와 다른 스태프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제 대기실에는 서연과 김 부장, 그리고 유진과 그 아이만 남았어요. 정말 확실해요? 정말 그런 대화를 들었다고요? 서연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어젯밤 11시쯤이었어요. 저는 근처 공원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렸어요.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11시라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말하는 걸 보니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이 그런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 대화 내용을 정확히 말해보세요. 김 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이는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자가 먼저 전화했어요. 차 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결혼식 후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서연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말하더라고요. 프로젝트 서연은 6개월 계획이라고 천천히 독을 먹여서 자연스럽게 사고사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독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물어봤어요. 혹시 들킬 위험은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10년간 친구 행세한 차유진이 완벽하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10년간 친구 행세, 차유진이라는 이름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설마 유진이 정말로? 유진아.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유진은 여전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손이 주먹을 꽉 쥔 채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김 부장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가씨, 지금 밖에서는 300명의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정말 이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1년 반 동안 사랑했다고 믿었던 민준을 10년간 가장 친한 친구였던 유진을 의심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아요? 그냥 이 아이 말만으로는. 서연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어서 말했어요. 그때 아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이건 뭐예요? 김 부장이 받아서 펼쳐봤습니다. 어젯밤에 그 남자가 떨어뜨린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는 걸 주워봤어요. 아이가 설명했어요. 김 부장이 종이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가씨, 이걸 보세요. 서연이 받아서 본 종이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결혼식 체크리스트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서류 준비 완료, 보험 수익자 변경, 신혼여행 계획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6개월 후 실행이라는 무서운 글귀가 있었어요. 이건 민준 오빠 필체가 맞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게 뭘 증명하는데? 그냥 결혼 준비 메모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틀어진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서연은 다시 한번 그 종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6개월 후 실행이라는 문구 옆에는 작은 글씨로 독성 물질 구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민준 오빠가 저를? 서연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그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부님, 정말 늦으시면 안 됩니다. 하객들이 다 기다리고 계세요. 서연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나가서 결혼식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중단할 것인가. 하지만 만약 이 아이의 말이 거짓이라면, 1년 반 동안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김 부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김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큰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기도 어렵고요. 서연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10년간 가장 친한 친구였던 유진이 정말 자신을 배신한 걸까요? 유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이 죄책감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유진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서연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행동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가장 친한 친구가 함께 자신을 속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정말 말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서연은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타난 아이였어요. 김 부장이 말했던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일단 결혼식은 진행하겠어요. 서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조심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확인해 볼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단함이 실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당해줄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는 게임의 규칙을 바꿀 때였습니다. 서연이 신부 대기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었지만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내야 하는 탐정이었습니다. 웨딩홀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민준의 얼굴을 떠올려 봤어요. 1년 반 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미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말 모든 게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진심이 섞여 있었을까요? 김 부장님, 그 아이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서연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직원 휴게실에 있습니다. 아가씨 말씀대로 안전한 곳에 보호해 두었고요. 김 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걸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웨딩홀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늦어진 입장 때문에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유진이 서연 곁에 다가왔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돌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준비됐지?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야. 유진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네, 준비됐어요. 서연도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유진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결혼 행진곡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웨딩홀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서연은 부케를 든 손에 힘을 주며 버질로드 위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300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오직 재단에 서 있는 민준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그는 턱시도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보던 그 따뜻한 미소였지만 이제는 그 뒤에 숨겨진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했어요. 민준과 눈이 마주쳤을 때 서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의 표정에서 조금이라도 어색한 부분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정말 완벽한 연기자 같았어요. 버질로드를 걸으며 서연은 하객들의 얼굴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은 축복의 미소를 지었지만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특히 민준 쪽 하객석에 앉은 중년 여성들의 표정이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재단에 거의 다다랐을 때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지만 이제는 그 손이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민준이 속삭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도 다정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연기력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결혼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결혼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시는 동안 서연은 민준의 옆 얼굴을 계속 관찰했어요. 혹시 어떤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박민준 씨, 강서연 씨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까? 예, 그렇겠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보호하겠다는 말을 들으니 서연의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정말 보호해 주려는 건지 아니면 해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강서연 씨, 박민준 씨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믿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믿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계획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달랐어요. 반지 교환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말했어요. 앞으로 평생 함께해요. 네, 함께해요. 서연도 민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이라는 게 얼마나 될까요? 6개월일까요? 드디어 키스 시간이 되었어요. 민준이 서연에게 다가오며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서연에게는 그 키스가 배신의 키스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부부가 되었네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기뻐요. 서연도 밝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걸 주의 깊게 관찰하겠다고. 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민준 쪽 하객들에게 더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아까 슬퍼 보였던 중년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오빠와는 어떤 관계세요? 서연이 한 여성에게 물어봤어요. 아, 저는. 여성이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마치 뭔가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사진 촬영 시간이에요. 서연은 아쉬워하며 그 여성과의 대화를 중단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여성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에도 서연은 계속 관찰 모드였어요. 민준의 모든 말과 행동, 유진의 반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표정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떠난 후 김 부장은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도연이라는 이름의 그 16살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옆모습이 왠지 낯익었습니다. 많이 놀랐을 텐데 괜찮니? 김 부장이 의자를 끌어와 도연 앞에 앉으며 물어봤어요. 도연은 고개를 돌려 김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똑똑해 보이는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위험한 거 맞죠?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아이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말투는 예의 바르고 똑똑했습니다. 무엇보다 타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진실해 보였어요. 내가 용기를 내어준 덕분에 아가씨가 준비할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김 부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도연의 어깨가 조금 안도한 듯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내 이름이 정말 도연이니? 그리고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이름은 맞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괜찮아.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김 부장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도연이 고개를 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해주지 않으셔서 김 부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16살 아이가 혼자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니요. 그럼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니? 여기저기요. 주로 공원이나 찜질방에서 자고 낮에는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요. 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김 부장은 그 뒤에 숨겨진 고생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혹시 엄마 성함이 뭐였니? 김 부장이 문득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미영이요. 왜요? 도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미영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김 부장의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했습니다. 16년 전 강 회장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곳에서 만났던 여성의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엄마가 자원봉사를 많이 하셨니?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도연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고민했어요. 만약 이 아이가 정말 그 미영 씨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강 회장과 관련이 있다면.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좋은 분이셨구나 싶어서. 김 부장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많은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도연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그래서 오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김 부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미영 씨의 아들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 선량한 마음씨까지 그대로 닮았으니까요. 참, 이상한 걸 하나 물어봐도 될까? 도연이 갑자기 김 부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뭔데? 아저씨 표정을 보니까 저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정말 모르시는 거 맞아요?
도연의 눈빛이 의심스럽다는 듯 김 부장을 바라봤어요. 김 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생각보다 훨씬 눈치가 빠르네요. 지금 당장은 확실하지 않아서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조금 더 확인해 본 후에 꼭 얘기해 줄게. 김 부장이 정직하게 답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너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야. 김 부장이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때 김 부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제주도 도착했어요. 앞으로 사흘간 연락 어려울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그 아이 잘 부탁드려요. 김 부장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걱정됐거든요. 그분이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도연이 김 부장의 표정을 보며 물어봤어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어. 앞으로 사흘간 정말 조심해야 할 시간이야. 김 부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도연의 얼굴도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너무 불안해요. 김 부장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몇 가지 조사를 해볼까? 그 박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거든. 김 부장이 제안했어요.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도 도울 수 있어요? 물론이야. 내가 어떻게 그 대화를 들었는지도 자세히 알아야 하고 혹시 다른 단서는 없는지도 찾아봐야 해. 도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김 부장은 이 아이를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강 회장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정의감이 강하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럼 우선 내가 그 대화를 들었던 장소부터 가볼까? 김 부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네,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도연이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휴게실을 나서며 김 부장은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아이가 서연을 구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혹시 이 아이가 정말 그 아이라면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주도 공항에 도착한 서연은 민준의 세심한 배려에 놀랐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리무진, 최고급 리조트 스위트룸, 그리고 미리 예약해둔 각종 액티비티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이제 서연에게는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서연이 호텔방에서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첫 신혼여행인데 당연하죠. 민준이 뒤에서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답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첫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민준은 계속해서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결혼했으니까 몇 가지 정리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민준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서류요?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이랑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재산관리 위임장 같은 거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니까 서로를 보호해야죠. 민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섬뜩하게 들렸어요. 굳이 지금 해야 하나요? 신혼여행인데. 서연이 일부러 귀찮아하는 척했어요. 민준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맞아요. 좀 로맨틱하지 않네요. 내일 생각해봐요. 하지만 서연은 민준의 그 잠깐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 뭔가 급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위험한 액티비티들을 제안했어요. 오늘 패러글라이딩 어때요? 그리고 절벽 근처에서 하는 암벽 등반도 예약해뒀는데 민준의 목소리는 신이 나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서연이 거절했어요. 아, 맞다. 그럼 바다에서 수상스키는 어때요? 아니면 깊은 바다로 나가는 스쿠버 다이빙?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위험한 활동들을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민준이 의도적으로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을 만들려 하고 있다는 거요. 피곤해요. 그냥 호텔에서 쉴게요. 서연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지만 금세 다시 다정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오후에 드라이브나 할까요? 제주도 해안도로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오후에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는 동안 서연은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운전이 평소보다 과격해 보였거든요. 특히 절벽 근처를 지날 때는 속도를 높이는 것 같았어요.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무서워요. 서연이 말했어요. 아, 미안해요. 경치가 너무 좋아서 신이 났나 봐요. 민준이 속도를 줄이며 사과했지만 그의 표정은 아쉬워 보였어요. 그날 밤 서연은 민준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가방을 몰래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약병이 여러 개 들어 있었는데 라벨을 보니 수면제와 소화제,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흰 가루가 든 병도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독을 준비해 온 것 같았거든요. 급하게 가방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준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서연은 자는 척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뭔가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몰래 눈을 뜨고 보니 민준이 물병에 뭔가를 타고 있었어요. 자기야, 목마르면 이 물 마셔요. 민준이 물병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어요.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민준이 잠든 후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 물병을 화장실로 가져가서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물로 채워놨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민준이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다는 게. 셋째 날 아침 민준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한 거 축하한다고 샴페인 한잔 할까요? 민준이 호텔에서 준비해준 샴페인을 가져왔어요. 좋아요. 서연이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또 뭔가 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 샴페인을 따르는 동안 서연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잔에는 평범하게 따르고 서연의 잔에만 작은 가루를 살짝 넣는 게 보였어요. 건배.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건배. 서연도 잔을 들었지만 입에 대지는 않았어요. 대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서연은 김 부장에게 급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위험해요. 계속 독을 타려고 해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으니 걱정 마세요. 김 부장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도연이가 새로운 정보를 알아냈으니 내일 돌아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하루만 더 견디면 됐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서연은 샴페인을 마시는 척하며 민준을 관찰했어요. 민준은 서연이 샴페인을 마시기를 기다리며 은근히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맛이 어때요? 민준이 물어봤어요. 달콤해요. 서연이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민준은 계속해서 서연에게 음식이나 음료를 권했지만
서연은 모두 피해 나갔습니다. 이제 게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서 진짜 반격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신혼여행 마지막 날 밤 서연은 민준이 잠든 틈을 타서 그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로도 충분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더 찾고 싶었어요. 민준의 핸드폰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는데 다행히 지문 인식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소리가 날까봐 걱정됐습니다. 통화 기록을 먼저 확인해 봤더니 유진과의 통화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거의 매일 여러 번씩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어봤을 때 서연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민준과 유진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거든요. 유진의 메시지부터 읽어봤습니다. 서연이는 오늘 회사에서 늦게 퇴근할 예정이야. 좋은 기회네. 서연이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 안 먹으려고 해. 건강 걱정한다고 영양제 권해봐. 민준의 답장도 충격적이었어요. 알겠어. 내일 특별한 영양제 하나 사다 줄게. 우리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자.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특별한 영양제라는 게 분명 독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계획이라는 것도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를 뜻하는 거겠죠. 더 이전 메시지들을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유진 서연이 아버지 유산 정리 다 끝났어. 총 재산이 1,500억 정도 될 것 같아. 민준 생각보다 많네. 그럼 우리 계획을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겠어. 유진 서연이가 나를 완전히 믿고 있어. 이번 주에 생명보험도 가입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민준 좋아. 수익자는 당연히 나로 하고 보험금은 얼마로 할까? 유진 100억 정도로 하자. 너무 크면 의심받을 수 있어. 서연은 메시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10년간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유진이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니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거였어요. 더 아래쪽 메시지를 보니 계획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민준 프로젝트 서연 1단계 완료. 신뢰관계 구축 성공. 유진 2단계는 언제 시작할까? 결혼 후 바로. 민준 아니야. 너무 성급하면 의심받아. 결혼 후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사고사로 만들자. 유진 어떤 방법으로? 민준 독성 물질을 조금씩 섭취시켜서 건강을 악화시킨 다음 교통사고나 추락사로 위장하면 돼. 완벽한 범죄야.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져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프로젝트 서연이라니 자신이 프로젝트의 대상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기간도 도연이 들었던 대화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 충격적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유진 혹시 들킬 위험은 없을까? 서연이가 눈치챌까봐 걱정돼. 민준 걱정 마. 서연이는 순진해서 의심할 줄 몰라. 게다가 널 10년간 믿어왔는데 갑자기 의심하겠어? 유진 맞네. 그래도 조심하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민준 마지막 기회. 무슨 뜻이야? 유진 사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어. 하지만 실패했거든. 이번엔 절대 실패할 수 없어. 서연의 혈액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유진이 예전에도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민준도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민준 그럼 너도 이런 일에 경험이 있다는 거네? 유진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때는 상대방이 눈치채서 실패했어. 그래서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한 거야. 민준 그래서 나한테 서연이를 소개해 준 거구나.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유진 맞아. 둘이 함께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거든. 서연은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니요. 자신과 민준의 만남부터가 조작된 거였던 거예요. 그때 침실에서 민준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급하게 메시지 창을 닫고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하지만 방금 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도저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준과 유진의 관계, 자신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까지요. 서연은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속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 내 차례야. 서연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게임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연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라 복수를 계획하는 사냥꾼이 된 거예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이용했듯이 이제는 자신이 그들을 이용할 차례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완벽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면 김 부장과 도연에게 이 모든 걸 알려주고 진짜 반격을 시작할 거였어요. 민준과 유진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말이에요. 잠들기 전 서연은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당해주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게임의 룰을 정하겠어. 서울로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민준과 유진의 행동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서는 여전히 순진한 신부 행세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겠다며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서연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민준이 자신의 커피잔에 뭔가 하얀 가루를 넣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민준은 서연이 보고 있는 줄 모르고 숟가락으로 열심히 저었어요. 자기야, 아침 준비됐어요. 민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답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서연 앞에 커피잔을 놓으며 말했어요. 요즘 피곤해 보여서 비타민을 좀 탔어요. 몸에 좋을 거예요. 서연의 등골이 오싹했지만 태연하게 답했어요. 정말 세심하네요. 마셔볼게요. 하지만 서연은 커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라며 자리를 피해서 커피를 화분에 버렸어요. 돌아와서는 다 마셨어요. 정말 맛있었어요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잠깐 실망스러워 보였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앞으로 매일 챙겨드릴게요. 수요일에는 유진이 찾아왔습니다. 10년간 친구였던 그녀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서연아, 신혼 기분 어때? 유진이 소파에 앉으며 물어봤어요. 정말 좋아. 민준 오빠가 너무 잘해줘서 행복해. 서연이 연기하며 답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유진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응, 좀 그래. 신혼생활 적응하느라 그런 것 같아. 서연이 일부러 피곤한 척했어요.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내가 아는 좋은 건강식품 하나 소개해 줄까? 친구가 먹고 정말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정말? 뭔데? 서연이 관심 있는 척했어요. 한방 영양제인데 천연 성분으로만 만들어서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좋대. 내일 가져다 줄게.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은 속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독성 물질이 들어간 가짜 영양제일 거예요. 목요일에 유진이 약속대로 영양제를 가져왔어요. 예쁜 포장지에 쌓인 작은 병이었는데 라벨에는 천연 한방 영양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다고 하니까 꼭 먹어봐. 하루에 한 알씩 저녁에 먹으면 돼. 유진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고마워, 유진아. 정말 좋은 친구야. 서연이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그 후로 민준과 유진은 매일같이 서연에게 뭔가를 먹이려고 했습니다. 민준은 아침마다 비타민이라며 수상한 가루를 탄 음료를 줬고 유진은 수시로 전화해서 영양제를 잘 먹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금요일 저녁 민준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해 온 것 같았는데 서연의 접시에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자기야, 이거 정말 맛있을 거예요. 특별히 주문한 거거든요. 민준이 서연의 접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서연이 감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한 입도 먹지 않았어요. 화장실 핑계로 자리를 피해서 음식을 버렸습니다. 주말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민준이 갑자기 등산을 가자고 제안했거든요. 요즘 운동 부족인 것 같으니까 등산이나 할까요? 공기도 좋고 운동도 되고. 민준의 제안이었어요. 서연은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서 추락사고를 위장하려는 거겠죠. 좋아요. 하지만 너무 높은 산은 무서워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그럼 낮은 산으로 가요. 안전하게. 민준이 아쉬워하며 말했지만 눈빛에는 다른 계획이 있어 보였어요. 일요일에 정말로 등산을 갔는데 민준은 계속해서 위험한 길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절벽 근처나 돌이 많이 굴러떨어지는 곳 말이에요. 여기 경치가 정말 좋네요. 가까이 가서 사진 찍을까요? 민준이 절벽 가장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무서워요. 그냥 여기서 찍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민준의 표정이 순간 짜증스러워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해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라는 말이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분명 다른 방법을 시도할 거라는 뜻이겠죠. 월요일 아침 서연은 김 부장에게 긴급히 연락했어요. 김 부장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거의 매일 독을 먹이려고 하고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도연이와 함께 조사한 결과도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만나서 대책을 세워봅시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민준과 유진이 점점 조급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더 과격한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야, 내일 바다로 드라이브 갈까요? 날씨도 좋고 해서. 민준의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서연에게는 위협으로 들렸어요. 바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는 걸까요? 분명 물에 빠뜨려서 익사사고로 위장하려는 게 아닐까요? 서연은 이제 정말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버틸 수는 없었어요. 화요일 오후 서연은 김 부장과 도연을 만나기 위해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웠거든요. 설마 오늘 아침 커피에 정말로 뭔가 들어있었던 걸까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요.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서연이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점점 몸 상태가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서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혹시 뭔가 드셨어요? 표정이 정말 안 좋아 보여요. 아침에 집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서연이 말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김 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선 얘기부터 들어봐요. 서연이 억지로 버텼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이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김 부장님과 함께 조사한 결과예요. 박민준의 진짜 정체를 알아냈어요. 사진들을 보는 순간 서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민준이 다른 여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거든요. 그것도 결혼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박민준은 지난 5년간 3번의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3명의 아내 모두 결혼 후 1년 이내에 사고사했어요. 김 부장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추락사, 두 번째는 교통사고, 세 번째는 익사예요. 모두 보험금이 수십억씩 나왔고요. 서연의 머리가 더욱 어지러워졌어요. 단순히 몸의 이상 때문만이 아니라 충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는 네 번째라는 거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차유진도 마찬가지예요. 도연이 계속 설명했어요. 유진 씨도 과거에 비슷한 일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민준과 함께 더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서연을 바라봤어요. 아가씨, 정말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자기야,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곳으로 저녁 먹으러 가자.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 예약했어. 서연은 그 문자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바다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서연이 김 부장과 도연에게 문자를 보여줬어요. 김 부장이 즉시 말했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엔 정말로 사고를 일으킬 것 같아요. 하지만 가지 않으면 의심받을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서연이 억지로 정신을 차리려 했어요.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하지만 서연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구토감도 들었습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에 들어있던 독성 물질의 영향인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지금 당장요. 김 부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서연이 일어서려다가 휘청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도연이 급하게 서연을 부축했어요.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유진에게서였습니다. 서연아, 오늘 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줄까? 서연은 그 문자를 보고 섬뜩함을 느꼈어요. 유진이 어떻게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있는 걸까요? 분명 민준과 미리 계획한 일일 거예요. 저들이 계획을 앞당기고 있어요. 서연이 간신히 말했어요.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김 부장과 도연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일단 병원부터 가요. 치료받으시고 나서 대책을 세워봅시다. 김 부장이 서연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병원에 가면 민준과 유진이 의심할 거예요. 그럼 더 급진적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민준이었습니다. 자기야, 유진이가 그러는데 몸이 안 좋다고?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좋은 병원 알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이 직접 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이 불안하게 물어봤어요. 서연은 마지막 힘을 내서 말했어요. 일단 여기서 떠나요. 민준이 오기 전에. 하지만 벌써 늦었을 수도 있었어요. 카페 창밖으로 민준의 차가 보였거든요. 그는 정말로 왔고, 이제 서연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독성 물질 때문에 몸은 말을 듣지 않고 민준과 유진은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고 도망갈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은 순간 같았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김 부장이 서연의 축 늘어진 몸을 지탱하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서연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서연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한동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옆에서 들리는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현실을 알려줬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깨어나셨군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많이 아프셨을 텐데 이제 괜찮으세요. 서연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릿속이 아직 흐릿했지만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카페에서 쓰러진 것, 민준이 온다는 문자, 그리고 김 부장과 도연의 걱정스러운 얼굴들이요. 독성 물질 중독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계속 이런 물질을 섭취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말로 민준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던 거구나.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어디 계세요? 서연이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젊은 남자분도 함께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답했어요. 잠시 후 김 부장과 도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은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아가씨, 정말 다행이에요. 김 부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도연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갑자기 쓰러지시는 걸 보고 서연은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들만큼은 진짜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주는 뭐라고 했어요? 서연이 물어봤어요. 김 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병원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가 막았습니다. 독성 물질 중독이라는 걸 알면 안 되니까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과로로 인한 탈진이라고 했어요. 며칠 푹 쉬어야 한다고요. 김 부장이 설명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아가씨,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더 이상 혼자서 버티시면 안 됩니다. 김 부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는 있지만 완벽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도 믿어줄까요? 서연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가짜로 죽음을 연출하는 건 어떨까요? 뭐라고요? 서연과 김 부장이 동시에 물어봤어요. 민준과 유진이 정말 계획을 실행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안심하고 진짜 속마음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도연이 설명했어요. 서연은 그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님, 도연이 잠깐 혼자 있을 수 있을까요?
서연이 부탁했어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1년 반 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민준, 10년간 가장 친한 친구였던 유진.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느꼈던 그 깊은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결국 자신은 또다시 혼자가 된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감정들도 모두 착각이었던 거죠. 아버지,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그들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진짜 사랑과 우정을 알지 못했던 자신의 외로움이 더 아팠거든요. 그런데 문득 김 부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 말이에요. 그리고 도연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타났던 순간도 생각났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어요. 자신에게는 민준이나 유진 같은 가짜 관계 대신 김 부장과 도연 같은 진짜 가족이 있다는 걸요.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알겠어.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진짜 가족이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관계라고 김 부장이 말했었죠. 민준과 유진은 자신을 이용했지만 김 부장과 도연은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어요. 서연은 또 다른 깨달음도 얻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수동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해주기만 기다렸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보호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강해져야 해. 서연이 다짐했어요. 민준과 유진에게 당하기만 할 순진한 여자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강한 여자가 되어야 했어요.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들을 밝혀내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싸워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김 부장과 도연이 다시 들어왔을 때 서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결정했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연이 아이디어대로 해봐요. 가짜 죽음을 연출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김 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위험할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이 실려 있었어요. 진짜 가족이 옆에 있으니까요. 병원에서 퇴원한 서연은 김 부장과 도연과 함께 비밀 회의를 위해 외곽의 조용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서연이 아니었어요. 냉철하고 치밀한 계획가로 변신한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정리해 봅시다. 서연이 펜션 거실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 부장이 가져온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민준의 과거 결혼 기록들, 이전 부인들의 사망 기사들, 그리고 보험금 수령 내역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박민주는 지난 5년간 3번의 결혼 사기를 저질렀어요. 패턴이 거의 동일합니다. 김 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추가했어요. 차유진도 과거에 한 번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민준과 손을 잡은 것 같아요. 서연은 그 서류들을 보며 차가운 분노를 느꼈어요.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가짜 죽음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도연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들이 안심하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완벽해야 해요. 한 번의 기회밖에 없으니까요. 첫 번째로 정해야 할 것은 죽음을 연출할 방법이었어요. 서연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교통사고는 어떨까요? 민준이 원래 계획했던 방법 중 하나잖아요. 김 부장이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해요. 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이 갑자기 아이디어를 냈어요. 약물을 이용해서 의식불명 상태로 위장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그들이 안심하고 진심을 드러낼 거예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최근에 몸이 안 좋았다는 핑계도 있고 민준이 계속 의심스러운 약물을 먹이려 했으니까 설득력도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은 것처럼 연출하고 병원에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는 상황을 만드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의사들을 설득하죠?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서연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대학교 동창인데 이 상황을 설명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이어서 더 중요한 문제를 논의했어요. 민준과 유진의 반응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였습니다. 몰래 녹음과 녹화를 해야 해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요. 서연이 말했어요. 도연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제가 그 부분은 담당할게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작은 카메라로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어요. 계획의 세부 사항들이 하나씩 정해져 갔습니다. 서연이 가짜 자살을 시도하는 시점, 병원에서의 연출, 그리고 민준과 유진을 따로 만나서 그들의 진심을 끌어내는 방법까지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서연이 강조했어요. 너무 성급하면 의심받을 수 있고 너무 늦으면 그들이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김 부장이 달력을 보며 말했어요. 이번 주말이 좋을 것 같아요. 민준 씨가 계속 바다로 드라이브 가자고 하는데 그때 실행하면 어떨까요? 완벽해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이 계획했던 장소에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이제 각자의 역할을 정해야 했어요. 서연은 당연히 주연이었고 김 부장은 병원과의 연락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도연은 은밀한 촬영과 증거 수집을 맡았습니다. 도연아,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겠어?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저한테는 잃을 게 없거든요. 오히려 누나를 구할 수 있다면 뭐든 할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에도 미리 알려둘까요? 김 부장이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아직은 안 돼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해야 해요. 지금 말하면 오히려 계획이 망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검했어요. 서연의 안전이었습니다.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뭔가 잘못되면 김 부장이 불안해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서연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가족이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서연은 마지막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작전의 핵심은 병실에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거예요. 제가 의식불명 상태라고 생각하면 안심하고 진짜 계획을 말할 거예요. 서연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김 부장과 도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의지에 동참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로운 복수를 실행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준비를 시작합시다.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게임의 룰을 우리가 정할 차례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했어요.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을요. 진짜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서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연은 민준과 함께 서해안의 한적한 해변으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늘이 모든 것이 결판나는 날이었어요. 서연의 가슴은 긴장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신부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런 날 드라이브 하니까 기분이 상쾌해져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아요. 민준이 운전대를 잡으며 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해변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지만 서연은 계속해서 민준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민준이 자꾸 절벽 쪽으로 가자고 제안하는 것도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저기 절벽에서 보면 경치가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민준이 위험해 보이는 바위 절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무서워요. 그냥 여기서 쉬어요. 서연이 거절하자 민준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근처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마침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민준이 샤워하는 동안 미리 준비해온 연기용 약물을 복용했어요. 의사 친구가 준 안전한 약물로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기야,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서연이 소파에 앉으며 힘없이 말했어요. 민준이 샤워에서 나와 서연을 보더니 놀란 척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서연이 말하다가 천천히 눈을 감고 의식을 잃은 척했어요. 자기야, 자기야. 민준이 서연을 흔들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서연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미리 계획을 짠 의사가 민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보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급해요. 민준의 얼굴에 잠깐 안도의 기색이 스쳤지만 곧 걱정하는 척 연기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 아내예요. 1시간 후 의사가 민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어요. 민준은 겉으로는 절망하는 척했지만 도연이 몰래 설치한 카메라가 그의 진짜 표정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혼자 있을 때 민준이 지은 만족스러운 미소까지도요. 민준은 즉시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 의식불명이래. 그럼 곧 죽을 거네. 의심받을 위험은 없어? 유진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완벽해.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죽을 거야. 그럼 사고사로 처리되고. 민준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민준과 유진이 병실을 찾았을 때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연이 의식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며 진심을 드러냈거든요. 이제 유산상속 절차만 밟으면 되겠네. 유진이 병실에서 민준에게 속삭였어요. 보험금까지 합치면 2천억은 될 거야.
우리 대박 났어. 민준이 침대에 누운 서연을 보며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끝까지 순진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 줄도 모르고.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걱정하는 척 연기했어요. 자기야, 깨어났구나. 민준이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차분하게 일어나 앉으며 말했어요. 방금 전 대화 다 들었어요. 민준과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당신들이 저에게 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도 확보했고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경찰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김 부장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어요. 박민준 씨, 차유진 씨,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공식적으로 통보했어요. 이건 함정이야. 계획된 거라고. 민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진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어요. 서연아, 우리 10년 친구였잖아. 정말 미안해. 10년간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10년간 사기꾼이었네요. 서연이 차갑게 답했어요.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당당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 사기범들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피해를 받고요. 이제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민준과 유진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거든요. 김 부장과 도연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서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진짜 가족이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몇 주 후 재판에서 민준과 유진의 모든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과거 피해자들도 증인으로 나서서 용기 있게 증언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연은 법정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죗값을 치러야 할 범죄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김 부장이 서연 옆에서 말했어요.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연이 답하며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진짜 가족과 함께 말이에요. 1년 후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성북동 집 안방에 차례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 부장과 도연이 함께 제사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정말로 가족이 생겼어요. 서연이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도연은 정식으로 강도연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입양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도 서연의 동생이 되었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이제는 정말 남매 같은 정이 흘렀습니다. 누나, 제가 절을 올려도 될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 아버지잖아. 서연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도연이 깊게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김 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간 강 회장을 모셨던 그는 이제 그분의 딸과 새로운 아들을 보살피는 일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김 부장이 벅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민준과 유진의 재판은 석 달 전에 모두 끝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과거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했고 그 덕분에 추가 범죄들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는데 잘 해냈어요. 도연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연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서연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답했어요. 김 부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용감했어요, 둘 다. 서연은 이제 회사 경영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제약회사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그분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을 새로 시작했어요. 누나 회사에서 하는 장학사업,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도연이 말했어요. 내가 영감을 줬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는